그 정시반에는 원래 이거 아이패드로 수업을 안 하는데 구조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주말에 몇 번은 아이패드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 답은 몇 번이냐? 5번이죠. 환경위원회 전용 웹페이지를 홍보하려고 하는 건데 답의 근거는 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골라왔거든. Encourage you to explore this new platform. 너가 좀 탐색해보기를 권장한다. 이러한 새로운 플랫폼을.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그쵸? 디스커버를 한번 발견해봐라. 무엇이 있는지. 그쵸? 너의 페이지에 어떠한 새로운 것이 있는지. 그쵸? 여기에서 what은 명사절이니까 네모가로로 묶는 거다. 그 다음에 encourage 같은 경우에는 allow를 동사하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형태로 나오거든. 그래서 너가 탐색하는 것을 권장을 한다. 이러한 새로운 플랫폼을 목적격 보어에는 물결 표시해오면 된다. 되냐?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답을 선택지 5번으로 나는 골랐고, 그 다음에 오른쪽 2번 지문 같은 경우에서는 이 부분 Felt a burst of energy. 일단 선택지 답이 4번이잖아. 흥분하고 이 사람 매우 매료되어 있죠. 에너지의 폭발이라는 걸 느꼈다. 매우 신나 있죠. 그 다음에 밑으로 두 줄 내려오면은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상승을 하는 거죠. 강을 이제 횡단을 하면서. 그 다음에 매우 신나 있고, 그쵸?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선택지 4번에 대한 답 근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awesome, 멋지다라고 이 사람이 크게 외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선택지 4번에 대한 답의 근거가 되는 거. 그 다음에 3번. 이제 여행을 취소하고 싶어 하잖아.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제 병이 걸렸다고 하죠. 그래서 therefore이라는 고마운 연결어가 있으니까 우린 지금 요청하고 있다. 너가 돌려주기를 그 예치금 돈을, 그쵸? 우리에게. 그쵸? 구조 파악은 이런 식으로. that은 목적격 접속사니까. 되냐? 그 다음에 선택지 4번 같은 경우에는 답이 5번이죠. 절망적이었다가 되게 determined, 결심하게 되는 거잖아. determined는 결심한. 또 여기에서도 선택지 모르는 거 있으면 나중에 3번 형광펜 쳐서 전부 다 찾으면 된다. 실제로 19번 틀린 애들 많거든. 절망적인 거는 여기죠. 그는 매우 피곤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느끼는 거죠. 그의 인생이라는 게 어둡고 폭풍과 같은 밤이라고. 밍이라는 사람이죠. 히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결심하게 된 거는 must라는 조동사가 나오죠. 우리가 그것을 무조건 해야 된다. 시도하는 게 아니라. 그쵸? 여기서 determined한 마음을 읽을 수 있죠. 도망치든 죽든 둘 중에 하나다라고 declared. 이제 선언을 한 거죠. 밍이 강한 결심을 갖고. 일단 보면 이 문장에서 이렇게 밑에서 세 번째 줄에 we must do로 시작하잖아. 이게 큰 따옴표가 직접 인용이잖아. 진짜 밍이 한 말이잖아. 직접 인용 뒤쪽에는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도치되기도 하거든. 선택적으로 주어랑 동사 형태로 써도 되고 이렇게 도치되기도 해. 직접 인용구 뒤에는 이런 식으로 주어랑 동사가 도치되기도 한다. 이렇게 선언했다. 밍이 강한 결심을 갖고. 이런 식으로 직역하면 되고. 그 다음 일단 내가 문제로 출제한 게 이 부분이잖아. farmers가 도대체 함축하는 게 뭐냐. 이제 이런 것에 조금 예민해지면서 글을 읽어나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일단 선택지의 답은 몇 번이냐? 3번이죠. 그죠? 인간이 AI와 살아가는 법을 파악하려면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적 질문과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계를 사용하려면 기계에 생각할 게 아니라 너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한번 생각해 봐라라는 게 글쓴이의 말이죠. 어느 부분 답 근거로 골랐어 혹시? 단어 읽거나 위에서 몇 번째 줄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해봐. 위 4? 위 1, 2, 3, 4, 5, 6, 7 그쵸? 그 부분 괜찮죠? 이 without 이 부분 그쵸?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그 다음에 바로 주절로 넘어가면 되잖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이 AI와 같이 사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실제로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에서 끝나거든? 되냐?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으로 골랐을 거라고 예측하는 것은 이 부분이죠. 평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간이라는 게 잘 살아나갈 수 있을지 AI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철학적 질문들을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 부분도 골랐을 수 있고. 되냐? 이 두 부분에서 답 근거를 고르면 되고. 돼? 그러면은 우리 시간 관계상 나 for, without 이 부분부터 한번 구조 파악하면서 해석해 볼게. 잘 캐치해가지고 다음에는 구조 파악 잘 해와봐라. without이니까는 전치사니까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 되잖아. 그 인간에 대한 본성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근데 인간의 본성에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including 예시거든? including such as like라는 표현은 알지? 이행문에 나오잖아? 이게 인간의 본성에 대한 예시야. 도대체 인간의 본성이 무엇을 포함하는데? 인간의 가능성이나 인간의 사회적 관계, 그 다음에 인간의 반응이 있잖아. 특정한 환경에 대한. 이런 게 다 인간의 본성에 관련된 거거든? 근데 특정한 환경이라는 건 또 구체적으로 어떤 예시가 있냐면은 환경도 포함하는 거야. 우리가 만들어낸 AI와 함께. 그럼 이렇게 전명으로 묶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게 없다면 이런 게 없잖아.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이해 못하는 거죠. 그쵸? 무엇인지 인간이 같이 사는 게 AI와 그러니까 AI와 같이 살려면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질문 있잖아. 물론 뭐를 수반하냐면 과학적 질문을 수반하기도 하지. 무조건 인간의 본성을 아는 철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과학적인 질문도 필요해. 인간 존재에 대한. 예술 사이로 병렬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동사 2개 병렬되는 거 알죠? involve랑 or 2개 병렬되잖아. 되냐? 문법적으로 병렬되는 건 2번 형광펜 칠게. 어법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이거 질문으로도 출제할 수 있었겠다. 이러한 질문은 어떠한 질문일까 얘들아? 지금 해석을 해보니까 이러한 질문이라는 건 과학적 질문도 포함을 한다는데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 그쵸? 인간 본성 이해에 대한 질문을 얘기하는 거죠. 되냐? 인간 본성 이해에 대한 질문을 얘기하는 거잖아. 돼? 인간 본성이 이해에 대한 질문이라는 건 과학적 질문도 수반을 한답니다. 하지만 절대 단순한 과학적 질문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는 뭐냐? 2분 뒤쪽으로 투부정사죠? 투 기부가 주어잖아. 동사는 어디 있어? will involve죠? 그쵸? 되냐? 투부정사가 주어로 잘 안 나오는데 투부정사가 주어로 나왔죠?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거 있잖아. 무엇이 구성하는지 물리적인 신체적인 건강이라는 것을 인간에 대한 왓은 역시나 계속해서 네모가로 이거 또 뭐를 수반하냐면 그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을 수반할 것이랍니다. 심지어는 단순하게 인간의 신체적 건강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구성 요소가 있냐? 그거 한번 설명해봐라. 이것도 가치 판단이 필요할 거래. 훨씬 더 그렇다. 무엇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는 인간의 번영이라는 훨씬 더 많은 가치 판단적 질문이 필요할 것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쵸? 단순히 인간이 갖고 있는 물리적 신체가 뭔지도 가치 판단이 들어가잖아.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인간이 번영이라는 그런 중요한 개념에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은 가치 판단적인 질문이 필요할 것이라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앞문장을 이해해서 자연스럽게 far more so를 유추했으면 됐고 그대로 이거 해석 누가 못해? 이거 훨씬 더 많다? 이거 해석 못할까봐 물어본 거 아니죠. 함축적 의미를 물어본 거고. 선택지 3번 답이죠. 저작권법을 통해 독립예술에 대한 보조금 감수를 보완해야 된다. 국가에서 보조금을 안 주나 봐. 독립예술가들에게. 그래서 저작권법을 통해서 조금 보완하고 싶은 것 같아. 글쓴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에 다 근거로 골랐냐?
그쵸? 마지막이죠. hence 뒤쪽으로. 그쵸? important가 아니라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지금 표현해 놨잖아. it to 가주어 진주어는 이렇게 동그라미 2개 친 다음에 밑에 가주어라고 적으면 돼. 특히나 전치사 오브는 소유의 뜻을 갖고 있거든. 특히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어. 특히나 중요성을 갖고 있다. 뭐 하는 것이? 그러한 특징을 확인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근데 이 저작권법의 대세 선행사가 혹시 뭔지 알겠어? 보완할 능력이 있는 뭐냐? 특징, features죠. 그러니까 결국에 단순하게 얘기하면 전명이 features 수식해주고 또 주격관계에 대면서 대시 features 수식해주는 거거든. 동그란 괄호는 꾸며주는 말이라는 거를 알면 된다. 특히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특징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저작권법이 소유의 뜻이 있다고 했으니까 갖고 있는 특징이죠. 근데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은 보상할 수 있는 특징이거든. 그러한 국가의 보조금의 손실에 대한 국가가 보조금을 안 주니까 저작권법이 보호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글쓴이 같은 경우에는 and를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뭘까? 오른쪽에 있는 functioning이랑 이제 compensating이죠. 이제 두 개가 병렬되죠. 이렇게 표시할게. 전치사 오브 뒤에 목적어니까 오브젝트, 오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특징이죠. 자율, 예술의 추진, 요인으로서. 그럼 도대체 왜 자율적으로 혼자 하는 그런 예술을 보조해줘야 되냐라는 문제를 내가 출제를 했잖아. 어디에서 답에 대한 근거를 찾으면 되냐? 이 부분에서 찾으면 되잖아. 내가 출제한 문제의 답은 이 부분에서 유추하면 되거든. 이 부분. They offer alternative vision에서 대체적인 시각이라는 걸 제공해 주잖아. 인생과 사회에 대한. 근데 이게 길을 닦아내죠. 필수적인 변화에 대한. 사회와 정치적인 그런 조건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회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화할 생각을 안 하거든. 그러면 우리가 예술작품 같은 걸 보면서 드라마나 넷플릭스, 영화 이런 거 보면서 아 사회가 변화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예술이라는 걸 지원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이거는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수능 특강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는 제목이고 실제로 대의가 지칭하는 건 그러면 뭘까? 그들이 대안적인 비전을 제시한다는데 명사 하나만 부르면 대의 뭘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웍스죠.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명사가 주어인데 뭔지 모르면 앞문장에 주어를 그대로 끌고 오면 되는 거. 웍스죠. 여기서 웍스는 작품이죠. 작품. 진정한 예술 작품은 보통 미술 관련 글에서 워크는 작품이 된다. 작품. 그 다음 이 지문도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협력 학습에도 그러니까 결국엔 기초를 가리키라는 거잖아. 기초. 이거 문장 구조 하나만 볼게. 답 근거를 내가 딱히 쳐놓지를 않았네. 왜일까요? 너는 어디 쳤냐? 어디 혹시 이 부분 쳤니? 이 부분 쳤어? 그쵸? 이 부분 협력 학습에 대한 내용 여기 나오긴 하는데 그쵸? 이 부분은 무조건 쳤을 것 같고 염두에 두는 게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는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만 한번 구조 파악해볼게. 한번 잘 따라와봐. while이니까는 뒤에 한번 봐봐. 무슨 가루를 while이니까는 부사절 접속사거든. 세모 가루로 시작하면 되죠. 그럼 질문 하나 할게. argument에 걸리는 동사는 뭘까? 구조 파악해온 친구들. 그쵸? tend to죠. 멀리 있죠.
그 다음에 세모가로는 부사절 접속사는 의미상 어디에서 끝나냐? 그쵸? 여기서 끝나죠. 너무 고맙게도 부사절 접속사 끝날 때마다 보통은 쉼표가 찍혀있거든. 그러면은 주절의 주어는 뭐가 될까? 이 문장에서 지금 while에서 시작해서 knowledge에서 끝나는 거거든. 1번 형광펜의 마지막 단어. 그쵸? 이때 가주어 진주어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는 구조적 주어거든. 그러면 이때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칠게. 그 주장 있잖아. while argument 주장이라는 게 근데 무엇의 호의적인 주장이냐면 누구 편을 드는 주장이냐면 적극적인 학습 티칭은 우리가 누군가 가리키는 거 니네가 배우는 거는 학습이라고 하고 내가 너네 가리키는 건 교수법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학습 교수 전략에 호의적인 그런 주장 있잖아. 일반적으로 이 앤드를 사이로 병렬되는 거는 지금 이거 두 개죠. 일단은 러닝이랑 스트래티지로 볼 수 있죠. 해석상 여기서 이렇게 닫을게. 나도 100% 이거를 이해는 못했거든. 근데 여하튼 중심 내용은 알 수 있죠. 적극적인 학습 교수 전략 일반적으로 그리고 콜라보레이티브 협력 학습에서 있잖아. 특히나 이런 것에 호의적인 주장이라는 게 이런 걸 조금 옹호하는 주장이라는 게 조금 미화하는 경향이 있어. 너무 두둔한다는 거죠. 무엇을? 이러한 전략의 virtue 엄청 중요한 단어 장점을 너무 두둔한다는 거죠. 근데 무엇과 관련해서 두둔하냐면 그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with regard to 전치사죠.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높은 수준의 인지를 그러니까 while 부사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러한 in favor of 뒤에 있는 것들이 너무 고지능, 고급 지식만 미화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근데 글쓴이가 얘기하고 싶은 건 while 부사절이 아니라 주절이죠. 조금 염두에 두는 게 가치가 있다. 높은 그러한 수준의 사고라는 건 결국에 무엇에 의존하는지 알아? 영향을 받는지 알아? 기초지식에 의존한다고.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기초지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사람은 강조하고 있죠. 되냐?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죠. 답 끈 거 이 부분에서 골랐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이 부분. 그치?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고른 친구들은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이 부분. 돼? 그럼 이 부분만 한번 구조 파악을 어떻게 해오면 되냐면 또 기깔나게 수업 세 번째잖아. 지금 구조 파악 내가 솔직히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고 근데도 제대로 해온 친구들이 있거든. 신기하게. 그러니까 학습 역량이라는 게 실제로 있긴 한가 봐.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해봐. 나머지 친구들도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조금 이러한 책들과 저자들을 끝까지 들을 필요가 있다. hear out이 끝까지 듣는다는 표현이래. 무엇을 끝까지 듣다. hear out. 이러한 책들과 독자들이 끝까지 들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거 구조 파악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 나랑 수업했던 애들 빼고 혹시 아는 사람. 쉼표 다음에 ing니까는 무슨 괄호로 묶어야 되는지 알아? 그쵸? 세모죠. 분사구문이죠. 쉼표 다음에 ing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분사구문이고. 그 다음에 letting은 사역동사니까는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let have find, let have make, make have let.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들어가는 거잖아. 그들이 그들 자신의 발언권을 갖도록 하면서 여기서 say는 명사 발언권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데미지칭하는 건 뭘까 도대체? 누가 발언권을 갖도록 하는 거냐? 그쵸? authors 얘기하는 거겠죠? authors? 되냐? 발언권을 갖도록 허용하는 건 누굴까? letting의 원래 주어는 위겠죠? 위?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언권을 능동적으로 주는 거니까는 현재 분사 let에 ing 붙이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형광펜 1번. 그러니까 요약해서 우리는 조금 존중할 필요가 있어. 인티그러티 이거 너 엄청 중요한 단어거든. 그 완전함을, 온전성을, 그 텍스트의 온전성을 우리가 읽는 왜 동그란 거로 묶는지 알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우리가 읽는 텍스트를. 그쵸? 얘도 똑같죠? 항상 패턴이 비슷하거든? 여기에서도 세모가로죠.
뭐라고 해석하면 되겠어? 쉼표 다음에 ing는 뭐뭐 하면서인데 not 붙었으니까 기대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어떤 것을 책으로부터 되냐? 쉼표 다음에 ing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고 세모가로로 묶어오면 된다. 그쵸?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는 선택지 5번이 답이고, 그 다음 이거 질문 나온 거거든? 체크아웃? 우리 체크아웃도 풀어오도록 합시다. 나 안 풀어오긴 했는데 질문 일단 그거야. 맨 마지막 줄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게 질문인데, 일단 그 민우 답 끈 거 어디다 쳐왔어? 이 뒤쪽? 더 뒤쪽? 맞아? 끝까지 아니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거 보면은 셀프 헤이트리드라고 첫 번째 줄에 나오는 게 자기 혐오거든? 그 다음에 be characterized by는 그냥 어떠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돼. 어떠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게 무슨 어떠어떠한 특징 무엇으로 특징 지어지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 어떠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이해하기 편하고, 이건 전부 다 안 하고 일단은 부분만 볼게. 자기 혐오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싫어질 때 있잖아. 어떤 특징 갖고 있냐면 all or nothing, 도 아니면 모시게, 이거 아니면 저거, 0% 아니면 100%의 마음가짐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답니다. 나 오직 괄호 안에 예시 나오잖아. 30분만 했네. 그쵸? 운동 30분만 했네. 1시간 대신에. 그러니까 그것은 안 쳐줌, 중요하지 않음, 인정해주질 않는 거죠. 완벽하지를 않으면. 근데 벗 뒤쪽으로 주어는 뭐냐? expressing 동명사 주어져. 그러니까 동사는 어디 있어? strength? 그 후회를 표현하는 거 있잖아. 근데 무엇에 대한 후회냐면은 for 전치사니까 동그란 거로 완벽하게 어떠한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표현하는 거. 내가 30분에 1시간 해야 되는데 30분만 운동했다. 내가 100점 맞아야 되는데 98점 맞았다. 이렇게 후회를 표현하는 게 단순히 강화하는 거야. 착각, 망상을 강화하는 거죠. 어떤 이게 착각이냐면 완벽함이라는 게 가능할 것이라는. 결국에는 완벽주의 때문에 자기 혐오라는 게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있네. 사이카이어트리스트, 정신과 의사인 피어도로 이삭 루빈이라는 사람이 썼듯이 as 부사절, 만약에 우리가 지혜를 찾는 게 아니라 지혜를 요구해. 사실이 발생한 후에 지혜를 요구하잖아. 그러면 이 이펙트 사실상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완벽한 능력이라는 걸 가정하는 것이랍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언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어떠한 실수도 전혀 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친구한테 말실수를 했다는 더 팩트가 발생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 내가 좀 더 현명해야 됐다고 지혜를 찾아서 배우는 게 아니라 요구를 해버리면 어때? 어떤 사람도 실수하면 안 되지. 그쵸? 미래를 예측한 다음에 완벽하게만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완벽주의 성향이라는 게 결국엔 자기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됐냐? 그럼 선택지 3번이 답이죠. 강한 hostility. 얘도 너무 중요한 단어잖아. 얘 뜻 아는 사람. hostility. 그쵸? 적대감이죠. 너무 중요하다. 적대감의 의미죠. 이게 근데 누구한테 향하냐면 나 자신한테 향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자기 혐오에 대한 의미와 그것, 여기서 이치가 지칭하는 건 그 hostility 얘기하는 거죠. 그 적대감의 영향력. 그쵸? 그 다음 1번 지문에서는 이거 선택지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읽은 지문인데, 선택지 5번이 답이잖아. 프로그램의 속도와 과제의 복잡성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컴퓨터 사용에 있어서 in ing 뭐뭐 하는데 뭐뭐 할 때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답 끄는 거 어디로 골라왔어? 네 번째. 1, 2, 3, 4. 그쵸?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프로그램이라는 게 너무나 복잡해서 이 부분.
나도 이 부분으로 골랐거든. 다 이 부분으로 골랐냐?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긴 했거든. if 부사절부터 이렇게 돼? 그럼 우리 애들아 소댓 구문에는 우리 어떤 표시하기로 했어? 그쵸?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 2개 이렇게 구조 한번 잘 봐봐. 만약에 비디오 게임이나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 여기서 스위치 어디다 맞춰야 될까? if 부사절 안에서 명사 하나만 한번 불러봐. 그쵸? 프로그램 A or B면 B의 스위치 맞추는 거 알죠? 비디오 게임이나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이 느리게 작동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 이렇게 네모가로 묶으면 되죠. 프로그램이 너무나 복잡해서 그게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컴퓨터라는 게 모든 수학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충분히 빠르게. 무엇을 위해서? 그 즐거움을 위해서 개인의 사용하는 개인이죠. 그 컴퓨터를. 이렇게. 유징은 지금 인디비주얼 수식해주는 거죠. 유징 왼쪽에는 who is가 생략된 거고. 되냐? 그 다음에 또 수능에 어법 문제로도 출제되는 문형을 하나만 알려주면 이 for example 뒤쪽으로 보면 되는데 이것도 그거 이행문에 나오거든? with her arms crossed라는 문형을 기본 형태로 외우면 돼. 이 부분이 turned on 이 자리가 문법 문제로 출제되거든? with her arms crossed라는 문형이 있어. 그 이행문의 분사 파트에. 그래서 얘를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라고 일단 해석하면 되고 물결 표시니까 똑같아. 목적격 보어 자리야. 물결 표시는 항상 목적격 보어 자리인데 한번 가정을 해보자. 너가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다고?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얘들아? 높은 그래픽의 환경이 turned on 해석 어떻게 하면 돼? 켜진 채로. 그래픽의 환경이라는 거는 키는 게 아니라 켜지는 거니까는 과거분사 쓰이는 거. with her arms crossed. 그 다음에 오른쪽. 이거 되게 그 수능에 있어서도 멘탈 시뮬레이션 하는 게 엄청 중요하겠죠. 그쵸? 이 지문에 따르면. 이 부분을 난 일단 바꾼 거로 골랐고 멘탈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그 다음에 아마 이 부분으로 고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맨 마지막 구체적인 예시로 이 부분도 구체적인 예시로 바꾼 거가 될 수 있거든. 되냐? 돼? 그럼 이 부분 한번 1번 형광펜 포함되는 부분만 구조 파악 한번 해보면 주절의 주어는 research고 동사는 뭐냐? 그치? is죠? is. 그쵸? suggesting부터 동그란 가로죠? 그 제시하는 연구 있잖아. 뭐라고 제시하냐면 멘탈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얘 사역동사니까 뒤에 이렇게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에 동사 원형 나오는 거죠. 되냐? 그 다음에 이렇게 닫으면 되겠죠? 멘탈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만들거든. 사건이 진짜나 사실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다는 걸 제시하는 연구가 되게 많답니다. 되냐? 그 다음 이 결과라는 게 뭐를 보여주냐면 그 참가자들이 더 생각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구매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케이블을.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대요. 뭐 한 후에 그러냐면은 그 시뮬레이션 연습을 한 후에 뭐 한 후보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비교급이잖아. 이 댄을 사이로 뭐를 비교하고 있는 거냐. 오른쪽에 있는 애프터리랑 왼쪽에 있는 애프터 이 두 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다. 비교급은 A랑 B 두 대상간을 비교하는 거니까. 그럼 나 이렇게 묶을게. 이렇게 애프터를 두 개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참고자들은 케이블을 구매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시뮬레이션 연습을 수행한 후에 뭐 하는 것보다 단순히 읽은 것보다 그 케이블에 대한 이점을. 되냐?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여기에서 우리 조금 근거로 잡을 수 있네.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모르는 단어에 너네 지금 3번 형광펜 쳐. 왼쪽도 그렇고 이 1번이랑 2번 선택지에서 모르는 단어 전부 다 지금 3번 형광펜 쳐. 지금 좀 읽어보면서
그러니까 다한 사람은 그 3, 4번에 있는 선택지도 확인해라. 그 4번 지문, 3번 지문은 해석을 할 거거든, 다 같이. 4번 지문 있잖아, 마지막 지문. 답이 4번이잖아. 특징과 이점이자 진정한 학습 공동체, 이런 게 한국에 있나 싶기도 하긴 한데, 그럼 이점은 어디서부터 어딘지 혹시 알겠어? 어떤 단어부터? 특징부터 한번 찾을까? 캐릭터리스틱이 먼저니까 선택지 4번에서도. 혹시 그 정도로 꼼꼼하게 해온 친구 있나? 아니면은 찾아봐. 특징은 어디서부터 열거되는 것 같아? 어디? 그쵸? 트루 러닝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거든, 여기. 어디까지일 것 같냐? 마지막 단어, 특징에 대한. 그 뒤로는 2점이 나오거든, 2점. 그쵸, shared죠, shared.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가 특징. 그 다음에 이 뒤쪽부터 2점이거든. 여기 집에서 한번 읽어봐. 진짜로 그런지. 응? 좀 꼼꼼하게 예습해올 필요가 있어. 정말로. 응? 1점이 부족해서 정말 아쉬운 경우가 있으니까, 수능에서. 그럼 이거는 4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문장 2개만 한번 해석해볼게. 보면은 여기에서 시작하는 especially로 시작하는 이 문장이랑 이 나돌리로 시작하는 문장 2개 해석해 볼 건데, 이거 especially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주어가 뭘까? 그쵸? fact죠. 동산 is죠. important가 주어일 리가 없잖아, 형용사인데. 그쵸? 그러니까 우리 이거 강조를 위해 도치되는 경우 중에 3번째인 보어죠. 형용사 보어가 문 들어온 거죠. 강조를 위해서 도치되는 경우 그 강조 표현을 중괄호로 묶기로 약속했거든. 특히나 중요하다. 해석은 직역하면 돼. 특히나 중요하다 사실이, 이렇게 해석하면 돼. 특히나 중요하다 사실이. 근데 어떤 사실이냐면은 그 이상 있잖아. 공동체 중심이 되는 것에 대한 이상이라는 게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공동체 중심의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단순하게 동의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100명이면 100명 다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에 있어서. 굳이 괄호로 묶으면 이렇게 전명으로 이렇게 묶으면 되거든. 되냐? 커뮤니티 중심의 이상,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100명이면 100명 모든 거 다 똑같이 동의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문장인 거고, 그 다음에 not only잖아. 얘도 부정합구가 문으로 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중괄호로 묶으면 되죠. 그럼 주어는 ideas가 되는 거거든. 동사는 all shared야, all shared. 응? 이렇게 all shared. 의문문순으로 도치된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이 그 어법 문제 밑줄로 나오기도 하거든. 그럼 주어가 뭔지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 도취됐다는 전제하에. 이거 주어 은는이가 동사는 다로 해석하는 것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이라는 게 공유가 될 뿐만이 아니라 생각이 은는이가 주어는 생각이 공유될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주장의 방식과 추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잖아. 주어가 3개 이상 병렬되니까 마지막에만 and로 붙였잖아. 또한 모형화가 되고 공유가 된다? 이 모형화가 된다는 게 뭔 소리냐? 하도 그 토론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이제 기준점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토론을 진행을 해야 될지. 첫 번째 뭐 자기 의견을 주장한다. 두 번째 뭐 의견을 합친다. 이런 식으로 구조화되는 거를 모형화됐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 다음 마지막, 너네가 가장 어려워했을 것 같은 지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되냐? 이것도 같이 지문 여러 개 했으니까 이제 구조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 일단 since로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는 뭘까? 주인이 되는 문장의 주어. performance죠. 동사는 그쵸? must be judged. 되냐? since는 얘 부사절이죠. 부사절. 주절을 부연 설명해주는. 되냐? 얘 여기에서 역시나 끊기면 되죠. 그 경제라는 게 사회 시스템의 일부랍니다. 아, 지금 경제를 정의 내려주고 있네. 아, 경제라는 게 사회 시스템의 일부구나. 근데 이 사회 시스템이 집중하고 있거든. 물질적 행복, 웰빙을 제공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게 경제구나. 경제이기 때문에 그 경제의 성과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판단이 되어야 한답니다. 고려함으로써, 그쵸? by ing, 고려함으로써 얼마나 잘 그것이 성취를 했는지 그 목적을. 그럼 내가 문제 출제했잖아? 그 목적이라는 건 결국에 뭘까? 무엇이요? 어디부터 3번 형광펜 치면 대 purpose냐? 그쵸? 이거죠. 물질적 행복을 제공하는 것. 그게 바로 경제의 목적이죠. 그 목적. 지시 형용사로 그 목적이라는 것로 나오는 것 자체가 앞에서 한번 언급됐다는 거잖아.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너네한테 야, 그 사람 진짜 이상하지 않냐? 이러면 너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것처럼 앞에 이미 한번 언급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지시 형용사로 이렇게 지칭했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헷갈릴 것 같으면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되거든. 이게 순서 배열이나 LBC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의 큰 힌트야. 지시 대명사나 지시 형용사 이런 거 전부 다. 그 발전의 목적이 뭐냐면 경제 발전의 목적 얘기하는 거죠. 향상시키는 거래. 경제의 스테이터스 지위를 전체 인구에. 이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것은 뭐로 보면 될 것 같냐? 해석을 해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뭐랑? 그쵸? 레인지랑 왼쪽에 있는? 아니요. 그쵸? 이거 두 개. 해석을 통해서만 병렬이 뭐가 되는지 알 수 있다. 의미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을 찾으면 되거든. 되냐? 그러니까 이런 거 등위접속사도 엄청나게 중요하잖아. 응? 발전의 목표라는 것은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랍니다. 전체 인구에. 그 다음에 경제적 옵션의 범위를 향상시키는 거죠. 이 임프로브 뒤쪽에 걸리는 거니까 스테이터스랑 레인지를 향상시키는 거죠. 근데 이 경제적 옵션이라는 게 그들에게 이용 가능한 옵션이거든. 댐은 누굴 것 같아? 파퓰레이션일 수밖에 없죠. 전체 인구니까. 수일치는 맞지 않지만 의미상으로 복수로 표시한 거죠. 되냐? 국가의 경제적인 발전이라는 건 그러므로 무엇에 달려있겠어? 훨씬 더 많은 것에 달려있답니다. 무엇보다? 얼마나 빨리 전반적인 사이즈가, 그것의 경제의 전반적인 사이즈가 성장하느냐보다. 그럼 얘들아,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건 그냥 사이즈만 커지면 되는 거냐?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다. 훨씬 더 많은 것에 의존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어? 그것은 복잡하고 미묘한
개념이라잖아. 이시 뭘까? 뭐시오? 디벨롭먼트죠. 디벨롭먼트. 그 경제적 발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발전한다는 게 되게 형용사가 두 개 병렬되니까 엔드 없이 나왔죠. 형용사가 두 개 이상 병렬되면 엔드가 선택적으로 붙거든. 복잡하고 미묘한 개념이래. 경제적 발전이라는 게 관심이라는 걸 요구하거든. 더 많은 것에 단지 많은 것이 생산이 되는 것보다. 계속해서 이시 나오고 있죠. 경제적 발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다. 계속해서. 얼소도 엄청 중요하죠. 부가 첨가죠. 경제적 발전이라는 건 또한 무엇에 의존을 하냐면 뒤에 목적어 몇 개 병렬되는지 한번 세워봐. 그 디펜즈 온 뒤쪽으로. 몇 개 병렬되냐. 그쵸? 네 개 병렬되죠. 그쵸?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볼게. 이렇게 하나죠.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고 마지막은 뭐야? the extent잖아. 얘가 마지막 목적어인지 알지? 그 다음에 to which니까 동그란 괄호로 묶어주면 되죠. 이렇게 동그란 괄호 to which니까 꾸며주는 말. 전체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는 거. 그럼 경제적 발전이라는 건 무엇에 영향을 받냐면 단지 많이 생산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경제적 발전에 많이 생산되는 거라고 쓴 사람은 틀린 거다. 무엇이 생산되고 어떻게 생산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가장 중요하게는 정도야. 어떤 정도냐면 모든 활동이라는 게 성공을 하는 정도죠. ing 뭐뭐 하는데 뭐뭐 할 때 뭐 하는 데 있어서 그 물리적인 생활 수준을 상승시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성공했는지가 경제적 발전의 요지라는 거죠. 그 넓은 수에, 많은 수에 있어서 브로드 매스, 그 인구에. 그러니까 인구가 최대한 많이 물질적인 생활 수준을 증가시키는 게 바로 경제적 발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나온 것은 경제 발전일까 경제 성장일까? 한번 뭘 것 같아? 경제 성장이야, 성장. 그러니까 이거를 또 경제 발전으로 쓴 사람은 틀린 거죠. 이거는 지금 분사잖아. 빠르게 팽창하는. 이것도 형용사네. 하이픈으로 단어 두 개 연결되어 있으면 내가 형용사라고 했잖아. 그 이행문에 나와 있죠. 빠르게 팽창하는 한 개의 상품만 갖고 있는 경제 있잖아. 단일 생산물 갖고 있는 국가들, 보통 저개발 국가들. 근데 거기에서 5%의 인구라는 게,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명만이 거의 모든 물질적 부를 소유하고 있는데 빠르게 성장하고 있잖아. 하지만 그것은 발전하고 있는 건 아니다. 성장하고 있는 것이지. 되냐? 그렇게 봤을 때 답은 일단 principle, 얘 뭘까? 뜻. 여기서 형용사로 쓰였잖아. 그쵸? 중요한, 요인, ing 계속 나오죠. 평가할 때, 평가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 성공적인 경제적 발전을. 아, 나 쳐왔구나. 1번 영광펜. 나 여기로 쳐왔다. 이렇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니까 결국엔. 그치? 이 부분 이렇게 나는 쳐왔네. 그냥 전반적으로 밑에까지 전부 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되게 뭐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 그 정시반 애들 뭐 내가 지금 여기에서 그 체크아웃까지 풀어서 10문제 중에 10문제 맞은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 사실 잘 몰라도 선택지에서 답은 고를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보완해 가느냐가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꼭 내가 그 PDF 파일 단톡방에 올렸어. 수능 완성.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복습하는 데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 한번 구조 파악 한번 해봐. 꼼꼼하게 내가 가능한지 아닌지. 그러니까 자기가 해석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실제로 쓰게 해보면은 제대로 해석 못하는 애들이 있어. 그냥 단어 몇 개 조합해가지고 문장 만들어가지고 자기 혼자 소설 쓰고, 그게 어떨 땐 맞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땐 틀릴 때도 있기 때문에 너네가 읽는
읽는 속도가 느리다고 하잖아. 그럼 읽는 속도가 느린 게 너네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뭐라고 쓰는지 알아? 빨리 읽는다? 시간을 단축한다? 그게 뭔 소리야? 시간을 단축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글의 최소 단위인 단어를 정확하게 보자마자 알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기하고, 글의 최소 단위인 단어,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그게 해석이 되죠. 어떻게 빨리 읽는 거를 어떻게 그냥 연습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를 안 하고 계속해서 지문을 하루에 100개 읽고 200개 읽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지문 하나라도 몇 분이고 몇십 분이고 잡고 해석이 안 되면 해석지 오른쪽에 두고 하나하나 제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지금 필요하지. 뭐 얼마나 많은 문제 푸는 게 중요하겠냐고. 이건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강조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본기에 대해서는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구조파악 안 해온 친구들은 집에서 다시 한번 해보고, 또 구조파악 해온 친구들은 PDF로 한번 해보고, 나랑 수업했던 친구들은 이미 잘하고 있을 테고.